안녕하십니까. 비자 상담 방송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비자 상담 방송을 진행하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 김동건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비자 상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인 재외 동포 비자 F4 비자 소지 동포분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재동포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문의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그동안 동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국내 취업 활동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비자 상담 방송을 통해 재동포 비자 취업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꼭 본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내에 현재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주로 소지하고 계시는 비자의 종류와 체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와 소지하고 있는 체류 자격은 C38, C3A신 동포 방문 비자, 또 F4 재동포 비자, H2 방문 취업 비자, 그리고 영주 자격, 영주권인 F5 비자를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약 47만 7천 명 정도가 재외 동포 F4 비자를 소지하고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동포분들이 소지한 주요 체류 자격으로는 방문 취업인 H2 약 13만 명 정도, 영주 자격 약 11만 명 정도가 그 체류 자격 순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국적별로는 단연코 현재 외국 국적 동포 78만 명 정도 중에서 약 63만 명 이상이 중국 동포분으로서 압도적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동포 비자인 F4 비자는 재동포법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어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리고 재동포 F4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의 경우에는 아래 말씀드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외하고는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업 활동이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동포 비자 취업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는 첫째, 단순 노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노무 행위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 노동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둘째,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 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재동포 비자 동포분들이 취업 활동을 하면 안 되는 단순 노동과 취업이 제한되는 영업 장소의 주요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업무, 택배, 홀 서빙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소하는 일, 이삿짐 운반은 건물 관리인, 식당에서의 주방 보조원, 주유소의 주유원, 마사지사, 발관리사, 목욕관리사, PC방 종사원, 노래방 종사원 등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음에는 재동포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주요 업종과 취업 가능한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동포 비자, F4 비자 소지자는 제조업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무직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라든지 격리 업무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및 요양보호사 등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재동포 비자가 취업하기에 애매한 취업 가능 직종과 또 분야를 최근 외국인 동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 계셔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식당의 매니저, 팀장, 점장, 부장 등은 관리자, 직원교육과 급여관리, 또 복무관리, 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 등은 전문직에 해당되므로 이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직이라 하더라도 일반 종업원의 각종 잡무까지 담당한다면 법무청에서 매니저라고 주장하더라도 단순 노무자로 보여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당에서 팀장, 매니저, 부장, 이사 등의 단순히 직함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전문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것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리사 이외에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없는 단순 노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재동포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동포분이 식당에서 홀 서빙 등 단순 노무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노무인가의 여부는 조리사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격증 없이 취업 활동을 할 경우 단순 노무 행위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 활동 이전에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 현장에서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방수일이나 온수, 온돌, 거푸집, 창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무 가능한 자격증 취득 시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 중일 경우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격증 미소지자는 잡부로 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 차이로 전문가와 잡부를 구분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당이 최소 18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으나 일당이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 선이라면 잡부로 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업계 측 표준임금 단가표에 따르면 목수, 철근의 보통 하루 일당은 약 22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트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계산대의 계산 직원인 캐시어는 전문직으로 볼 수가 있으나
마트에서 물건에 물품을 옮기거나 정렬하는 업무는 단순 노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캐셔가 단순 노무직인지 전문직인지에 대한 의견은 현재 분분합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캐셔에 대해 전문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나 행정사무소 등 개인사무소에서 사무보조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동포 자격 소지자의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의 취업활동은 일반 회사의 사무원, 격리, 업무보조원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단순 노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사무실에서 재동포 자격 소지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단순 노무인 청소 등을 하도록 고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고용계약서에 사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취업활동은 가능하나 사무원의 고객을 유치하여 행정사에게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는 일은 알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은 가능하나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업종 코드에서 재동포 비자로 취급할 수 없는 업태와 업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입니다. 재동포 비자 F4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제조업, 사무직 등이 있습니다. 요양사, 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의 일은 자격증이 없어도 재동포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직업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격증은 없으나 전문가임을 입증 가능한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석공이나 정원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 제도는 없으나 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역량이 요구되는 직종은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 단순 노무 근로자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분한 입증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은 파견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동포 자격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일용직과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회사를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칫 단순 노무로 오해를 받아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재동포 자격으로 중국어 또는 영어 등 외국어 통역을 하면서 판매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상품 진열이나 정리정돈, 물건 하역 등의 업무는 취업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운전직으로 배달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동포 비자로 배달 일을 한다면 단순 노무에 해당되어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식품회사에서 운전직으로 취업하였다면 운전에 따른 전문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 노무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중 대형 트럭 운전, 택시 운전 등은 전문 운전직은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당으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동포 비자로 일당 일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일당이 전문직에 해당하는 노동부 고시 표준임금 단가표 이상으로 일을 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건설 공제조합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직 일당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시급 또는 계약직 일당으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사라고 가정할 때 용접기능사 표준임금 단가표가 있어요. 용접기능사 표준임금 단가표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면, 신고되었다면 재동포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권 자격 변경 신청 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하실 때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동포 비자의 취업 활동 범위, 재동포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애매한 직종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 및 안내한 사항 중에는 전문직과 단순 노무직 사이에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출입국 외국인 간서의 해당 업무 담당자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동포 비자 F4 비자 취업의 경우 판단이 애매하거나 개개인의 특별한 사안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 간서의 체류 담당 부서나 사법심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본 비자 상담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재동포 비자와 출입국 행정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가중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각종 체류 허가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동포 비자 F4 비자 연장 시에 소득 금액 심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노무 분야에서 일했다가 일용 근로소득을 받았다는 사유로 가중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동포 비자 소지자의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업종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 취업의 경우 단 하루를 일해도 범칙금 200만 원 이상을 물을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나 거주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재동포 자격 소지자의 취업할 수 없는 범위는 하이코리아의 공지사항란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방송 영상 자료는 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 관련 법령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출입국 관리 행정 관련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본인의 과거 출입국 관리 공무원 재직 시의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